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어떤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나요? 어제 오늘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 정부의 민심 위반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의 배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미래연구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은 보통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조금 좀 색다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앞으로 현 정부가 잘할 것인지 일종의 기대 심리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베스트 사이트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예. 상황이 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요. 이 잘할 것 같다, 앞으로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23.1%에 불과했고요. 기대한다가 23.1%. 네. 잘못할 것으로 기대한다, 잘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47.1%로 이 긍정평가의 2배에 달했습니다. 와. 26.6%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일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럼 잘못한 분야는 뭐냐, 잘못할 것 같은 분야는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잘못할 것 같은 분야죠. 네. 이것도 다. 현재 것도 이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인사 분야가 24%로 가장 높았고요. 안전 분야가 20%, 화합 통합 분야와 경제 분야가 각각 14%와 10%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성과 연령을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온라인 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9%포인트였습니다. 미래연구원이 이런 조사 처음 한 건가요?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더 주목을 한 건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반년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계속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까지 포함해서 모두 3번을 조사한 건데요. 예. 이번 결과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이 31%, 잘 못할 것 같다가 24%로 긍정평가가 높았거든요. 예. 근데 하반기에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반반.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이 32, 잘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34로 나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23대 47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미래원은 박 대통령이 심각한 민심 위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조사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그렇죠. 주목을 김성환 씨가 안 하셨을 텐데 네네. 대선 때 대통령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잖아요. 네네, 국가미래연구원이. 그렇죠. 거기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 이게 뭐 특별히 불리하게 하려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거네요. 예, 그래서 더 제가 지금 행간에서 주목을 한 건데요. 예. 이 국가미래연구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010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사조직입니다. 맞아요.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데요. 그렇죠. 이 인연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4명의 장관을 배출했고요. 청와대 수석으로도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하면서 대통령 만들고 예. 자기 식구들이 대통령 밑에 있는데 그럼요. 이 정부는 이제 앞으로 가망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더구나 미래연구원을 이끈 학파가 서강학파라고 불리잖아요. 예.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이끈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끈끈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요. 이런 곳이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인 여론조사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그 의문인 겁니다. 그러네요. 미래연구원이 그러면 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을까. 뭐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한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이런 결과가 아니겠죠. 나왔을까. 어디를 분석해야 돼요? 한 2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싱크탱크가 보기에도 박근혜 정부 상황이 지금 아주 심각하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예. 이거보다는 더 우선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연구원이 그린 그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한 경고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염려 아니냐?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연구원이 이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대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그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것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은 싱크탱크가 먼저 배반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싱크탱크를 배반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연구원이 원래 이런 조사를 내놓는 곳은 아니었는데요.
이 지난해 7월 무렵이었습니다. 국민행복지수라고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는 가장 행복한 정부다. 예.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놔서 굉장히 뒷말과 구설수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타깃은 현우석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우석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성장론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강파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뭔가 비뚤어져 있다,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경고해 왔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고들을 결국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계속 거리감이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현재로서는 국민들한테 지지와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지금 자료를 배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론 지지도 조사, 기대 심리에 대한 조사가 서강학파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조사가 이들의 의견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여론의 보도자료 배포하고 좀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이 부분은 그들의 의견이 그렇죠.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요. 예. 그 부분을 바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지지층도 떠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황이 바로 상징적으로 그런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원래 싱크탱크와 약속했던 대선 이전에 박 대통령이 꿈꿨던 뭔가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닐 거예요. 네. 이들의 비판은 애정 어린 비판이 분명할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뵙죠.